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좀 태풍 피해가 또 걱정이 되는데 오늘 좀 월요일 조심스럽게 보내시는 분들 많겠네요. 앞에서 지금 뭐 소외 업종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셨는데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는 대한민국 증시가 바로 이 소외 시장에 속합니다. 솔직히 다우지수 지난 금요일 13,600 가까이 갔는데 이 정도면 코스피가 2,100을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지수대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 앞으로 상황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 마감 브리핑하고 주간 마감까지 함께 보시죠. CNN머니가 전합니다. S&P 500 지수 주간 그래프가 맨 위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그야말로 버냉키 효과 혹은 QE3 효과는 강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거래량마저 그야말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대량 매수세를 몰고 들어왔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린 그야말로 대량 매수세였다. 그래서 당연히 미 증시는 주택, 건설업종, 그리고 대형 은행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마감 브리핑에 나와 있고요. 달러 가치 급락에 따라서 상품 시장도 역시 뜨겁게 반응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월가 각 금융사들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2013년 S&P 500 지수 목표치를 앞다투어 상향하고 나섰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비슷한 흐름이죠. 이 가운데 시티그룹은 S&P 500 지수가 지난 2007년 10월 9일 세웠던 사상 최고치 1565포인트를 내년에 돌파할 것으로 사상 최고를 다시 기록할 것으로 봤고요.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가 내년에 1600포인트를 간다고 내년 증시 전망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QE3에 대한 월가 현재 투심은 어떤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떤지 로이터 통신의 서베이 결과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무제한이라는 QE3에 대해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 규모를 대체적으로 6천억 달러까지 본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 지난 주말 52명의 월가 금융사 대표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중간값이 저렇게 나왔고 자세한 내용 보시죠. 현재 무제한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이 기간이나 금액 등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QE3에 대해서 이들이 내다본 예상 규모는 최소 2,500억 달러부터 최대 2조 달러까지 이를 것이라는 응답이고요. 이들의 중간값은 앞에서 보신 대로 6천억 달러, 그래서 지난 QE2와 적어도 비슷한 규모까지는 갈 것이다. 이 가운데서 연준과 직접 거래를 하는 13명의 제1금융권 채권 딜러들이 예상한 QE3 중간값은 7,500억 달러로 QE2보다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연준이 발표한 무제한 이 QE3의 기준이 되는 실업률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은 실업률이 7%까지 내려갈 때 이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응답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부 응답자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미국 실업률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실업률이 아닌 다른 요소로 고용시장을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서베이에 참여한 사람 중 알비스 캐피탈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죠.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여러 고용지표 항목 가운데 단지 실업률만을 연준 통화정책 결정 요소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천명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구직 희망자 수 그리고 인구 대비 고용 가능 인력 등도 자세히 체크해봐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미 글로벌 마켓 나우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지만 앞으로도 이 미 고용지표 볼 때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저런 세부 항목들의 변화를 또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주말 동안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월가 하우스들의 QE3 관련 보고서 내용, 그 중에 JP모간 한번 보시죠. 유동성이라는 댐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표현 썼고요. 향후 최소 3 내지 6개월간,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 연말을 넘어서까지는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는 경제 펀더멘탈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그동안 뒤처져 있던 업종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이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인위적이라는 이 표현을 굳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국내 경기 민감주 가운데 뭐 건설, 해운, 조선 이런 업종들의 경제 펀더멘탈을 대입하면은 사실 한동안 반등은 요원하다고 봐야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위적인 유동성이 고마운 그런 모멘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예 살펴보기로 하죠. 뭐 그 구조를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양적 완화 구조에서 보시면은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연준이 채권을 이렇게 걷어가고 그 대가로 달러화를 이렇게 막 풀고 있는데, 월가 금융사들을 거쳐서 미국 내
기업들의 이렇게 여신을 통해서 돈이 전달되고 또 삥 돌아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이머징 마켓까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구조를 보셨는데 당연히 이 중요한 역할, 중간에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월가 금융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KBW 은행업종 지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 한번 같이 대입을 해보기로 하죠. 지난 금요일 1.22% 추가 상승을 했고요. QE3 발표 이후에 뭐 급등하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선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미 증시는 우량주, 그리고 유럽 증시는 저평가 가치주,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은 중소형 개별주의 개념으로 통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지수는 피로감을 나타낸 대신에 코스닥 개별 종목이 치고 나갔던 장세를 착안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진짜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급격하게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봐도 큰 오해는 없을 것으로. 다음 MSCI 한국 지수도 보시죠. 사실 주변에서 코스피가 다시 뭐 2천만 돌파하면은 있는 주식 다 팔아버리고 다시 뭐 펀드든 HTS는 안 쳐다보겠다는 개인 투자자들 많았었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개인들의 1조 5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은 뭐 일종의 한풀이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제는 글로벌 유동성에 밀물이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여러 정황상 지금 외국인을 따라서 지금 파도에 올라탄다고 해도 결코 늦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외국인들의 투심을 나타내는 MSCI 한국 지수도 이미 2100선까지 다가간 상황이고 올해 연 고점까지 미리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보신 대로 그동안 소외돼 왔던 업종의 기회는 더 많을 것으로, 그리고 외국인 강하게 한국 증시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추세 매매는 다시 재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나우 모두 전해드렸습니다.